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선우는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눈부시게 느껴졌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나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선우는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몸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심각한 심장 손상을 입으셨어요. 응급 심장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선우는 그제서야 자신의 가슴에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수술 후 2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지 않던 달콤한 커피 맛이 갑자기 그리워졌죠. 회사 근처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병원 앞을 지날 때면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죠. 이상하네요. 왜 이러는 거지? 선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어딘가 달라 보였죠. 눈빛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고 표정도 더 진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놓인 라이터들을 무심코 보던 중 특정 브랜드의 은색 라이터가 눈에 들어왔죠.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라이터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우가 라이터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섬뜩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같은 라이터로 불을 켜는 모습, 그리고 이제 끝이야라고 속삭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치 이혜진이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절망적인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느낌이었죠. 라이터 불빛을 본 채로 죽어간 이혜진의 감정이 선우의 몸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 아파. 선우는 라이터를 떨어뜨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선우는 그들의 시선보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무서웠죠. 그날 밤 선우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식받은 심장이 단순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의 감정과 기억까지 함께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선우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혜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혜진. 누구지? 선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장기 기증자 추모 페이지라는 링크가 눈에 들어왔죠. 클릭하는 순간 선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27살 여성의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왔죠. 왜 우는지조차 모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혜진 양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암투병 중인 어머니와 대학생 남동생을 부양하던 효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추모글을 읽으며 선우는 더욱 심한 감정의 동요를 느꼈죠. 페이지 하단에 추모 댓글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소희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댓글이 선우의 시선을 끌었죠. 혜진아, 내가 그리워.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내 대신 행복했으면 해. 선우는 장소희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를 찾아낸 뒤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이혜진 씨와 관련해서 꼭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이틀 후 카페에서 만난 장소희는 선우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시길래 혜진이를 찾는 거죠? 기자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죠. 저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최근에 심장이식을 받았는데. 선우가 말을 꺼내자 장소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설마 혜진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네, 아마도 이혜진 씨의 심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선우의 고백에 장소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선우의 가슴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원한이 느껴졌습니다. 장소희와의 만남 이후 선우는 더욱 구체적인 감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이혜진의 기억 조각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죠. 병원 근처 뒷골목을 지날 때면 등골이 서늘해졌고 폐쇄된 실습실 앞에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이가 자주 이야기했던 곳들이에요. 장소희가 선우와 함께 병원 주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야간 근무 마치고 집에 갈 때 무서워했거든요. 특히 저 골목은 조명이 어두워서 그때 누군가 라이터를 켜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선우는 갑자기 극심한 공포를 느꼈죠. 마치 죽음의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도망가야 해. 선우가 중얼거리자 장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죠. 혜진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남긴 문자와 똑같아요. 도망가야 해, 위험해라고.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이혜진의 감정과 기억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불안감이, 간호사 휴게실 앞에서는 그리움이, 응급실 근처에서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마치 이혜진이 선우의 몸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순간들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정말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장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혜진이와 너무 똑같거든요. 무서워하는 표정, 슬퍼하는 눈빛까지. 며칠 후 선우는 이혜진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혜진 씨는 자살로 처리됐지만 저희는 믿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혜진 씨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계속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진실을 알았다고 중얼거렸어요. 선우의 가슴 속에서 이혜진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누군가 이혜진을 죽음으로 몰고 갔고 그 진실이 은폐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와 장소희는 이혜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자료를 살펴보니 너무나 단순하게 처리된 것을 발견했죠. 자살 추정, 수사 종결. 단 두 줄로 한 사람의 죽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혜진이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소희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이었거든요. 선우는 병원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요청했지만 놀랍게도 이혜진이 사라진 그날의 영상만 손상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무 기록도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혜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들도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죠. 이건 조작이에요. 선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혜진의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마치 맞아 그들이 모든 걸 숨겼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혜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특정 환자의 수술 직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날 밤 응급수술이 있었어요. 부유한 환자분이었는데 담당이가 강민혁 교수님이었습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선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이혜진이 그 이름에 극도의 공포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혜진 씨를.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소희와 선우는 강민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명망 높은 외과 의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 의심스러운 수술 케이스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죠. 특히 가난한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부유한 환자들의 기적적인 회복 사이에 묘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장기 매매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우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혜진의 감정이 선우의 분노와 하나가 되어 복수의 의지로 타올랐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가 온몸을 지배했죠.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후 선우와 장소희는 그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범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장소희가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강민혁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봤습니다. 의과대학 시절 성적표, 레지던트 과정, 초기 논문들까지 모든 기록을 살펴봤죠.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강민혁은 모범적인 의사였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윤리라는 제목의 논문까지 발표했을 정도였죠. 이상해요.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싶을 정도네요. 선우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의 강민혁과 현재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강 교수님은 레지던트 시절부터 워낙 성실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돈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한 선배 의사의 증언이었죠. 더 파고들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혁의 아버지가 14년 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당시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넘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비까지 감안하면 레지던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민혁 선생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당시 동료였던 의사가 증언했습니다. 밤마다 병원 옥상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학자금 대출에 아버지 수술비까지 겹치니까 완전히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강민혁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싼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전까지는 낡은 셔츠 한 벌로 며칠씩 버티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에 새 수입차가 서 있더라고요. 다른 동료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레지던트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인데 갑자기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물어보면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이 그런 여유가 있을 리 없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민혁의 성격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들에게 정말 친절했어요. 가난한 환자든 부유한 환자든 똑같이 대했죠. 그런데 그 시점부터 환자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이 수술실에서 하는 말투도 변했어요. 이런 환자는 치료해도 소용없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선우는 이 모든 증언들을 들으며 강민혁의 타락 과정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가족을 구하려는 절박함이 그를 첫 번째 범죄로 이끌었고 한 번 선을 넘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이었죠. 선우는 강민혁의 변화 시점을 추적하던 중 당시 그의 지도교수였던 김태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의대 동창회 명단에서 김태윤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죠. 병원에 직접 찾아가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태윤 교수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 관계자의 말에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새벽에 혼자 운전하시다가 방음벽을 들이받으셨대요. 새벽에요? 김 교수님이 그런 시간에 어디를 가셨을까요? 장소희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병원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그날은 휴일이었는데 갑자기 병원에 나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선우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김태윤과 가까웠던 동료 교수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비인후과 박성호 교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김 교수는 마지막 몇 년간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요. 박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주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의료사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박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민혁 이야기만 나오면 김 교수가 완전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제자만큼은 자랑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상했던 게 강민혁은 실력도 좋고 출세도 잘했는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신과 이미경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김 교수가 술에 취해서 내가 한 젊은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다고 울면서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강민혁을 피하려고 했죠.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길로 다녔어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김태윤의 마지막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응급의학과 최준호 교수가 증언했죠. 김 교수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준호야, 내가 죽으면 내 연구실 금고를 확인해봐라. 비밀번호는 우리 딸 생일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셨나요? 선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가봤는데 금고가 이미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 같더라고요. 최 교수의 말에 선우와 장소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가 돌아가신 날도 이상했어요. 또 다른 교수가 증언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누군가 김 교수를 급하게 불러냈거든요. 보안실 직원이 말하길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김 교수 당직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증언을 종합해보니 김태윤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강민혁과 관련된 비밀을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한 것 같았죠. 이것도 우연일까요? 장소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우의 가슴 속에서 이혜진의 분노가 더욱 타올랐습니다. 강민혁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스승까지 죽인 완전한 악마였던 것입니다. 선우의 가슴 속에서 이혜진의 분노가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강민혁이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선택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길을 택한 것이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괴물이 되었어요. 선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범죄 이후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을지 생각하니 끔찍했죠. 장소희도 분개했습니다. 혜진이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악마 때문에 죽어야 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강민혁의 과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사람의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더욱 무거운 죄악이었습니다. 이제 선우는 강민혁을 완전히 무너뜨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혜진의 원한을 풀어주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했죠. 가슴속 심장이 복수를 향한 의지로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혜진의 기억을 더듬어 그녀가 숨겨둔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진의 집을 방문한 선우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 이병옥 씨를 만났죠. 혜진아, 돌아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혜진이를 잃고 난 후 어머니의 선망 증상은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선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뭔가 숨겨둔 게 있을까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비밀이 많았어. 방 책상 서랍에 뭔가 숨겨뒀는데 어머니의 희미한 기억이 단서가 되었죠. 이혜진의 방에서 선우는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페이지들은 찢어져 있었죠. 그때 가슴속 이혜진의 감정이 특정 숫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09831. 선우는 중얼거리며 그 숫자들을 조합해봤습니다. 장소희가 함께 방을 수색하던 중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선우가 이혜진의 생일인 09831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죠. 안에는 USB와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USB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매매 대상자들의 명단과 사진, 계좌, 송금 내역, 그리고
수술 전후 시각을 조작한 의료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혜진이가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에요. 장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첩에는 이혜진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모든 것의 배후. 가난한 환자들을 죽이고 장기를 빼내어 부유한 환자들에게 이식.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음. 위험하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글씨가 점점 흔들리며 끝나 있었죠. 선우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느꼈습니다. 이혜진은 우연히 이 음모를 발견했고 증거를 수집하다가 발각되어 살해당한 것이었죠. 그녀의 죽음은 장기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에요. 선우의 목소리에 이혜진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혁과 그의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혜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했죠. 선우는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강민혁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가짜 환자로 위장해 강민혁의 병원에 접근한 선우는 장기 이식이 필요한 부유한 환자 역할을 연기했죠. 급하게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돈은 문제 없어요. 강민혁은 예상대로 선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루트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장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어렸죠. 선우는 몰래 녹음기를 돌리며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혁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내일 밤 수술이 가능해요. 선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뻔한 것이었죠. 선우는 즉시 경찰과 의료윤리위원회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약속된 수술 시간에 병원에 나타나 강민혁을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강민혁과 마주한 선우는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혜진을 기억하세요? 선우의 질문에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죠. 당신 누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혜진의 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선우가 USB를 꺼내 보이자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년이 이런 걸 숨겨뒀다고? 강민혁이 극한으로 몰리자 차갑게 웃으며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혜진 그 아가씨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며칠 못 살 노숙자나 중독자들의 장기로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의학의 진정한 목적 아닌가요? 강민혁은 마치 학회에서 발표하듯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간호조무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암투병, 남동생 학비. 얼마나 돈이 절실했겠어요? 조용히 협조했다면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었는데 괜한 정의감 때문에 모든 걸 망쳤죠. 그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의료진이라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동등하다는 건 이상론일 뿐이에요.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요. 강민혁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옳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는지 아세요? 이혜진 같은 사람은 그런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말에 선우의 분노가 폭발했죠. 혜진 씨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진실을 지키려 했어요. 당신처럼 생명을 돈으로 매기는 악마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다고요. 선우의 외침이 수술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방탄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죠. 강민혁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수술실인데. 강민혁이 능청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수사관 중 한 명이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전 대화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불법 장기매매와 살인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그가 선우를 째려보며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오해야. 강민혁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그의 조직원들도 차례로 체포되고 있었죠. 간호사들과 브로커들까지 모두 일망타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단순한 흥분이나 성취감이 아니었죠. 마치 이혜진의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서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심장이 드디어 평온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혜진 씨, 이제 됐어요. 선우가 속으로 중얼거리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안도감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이혜진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수사관들이 강민혁을 끌고 나가는 동안 그는 계속 발악했습니다. 내가 구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건 정의가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불법 장기매매 조직 검거, 명문의대 출신 의사의 충격적 범죄 같은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죠. 수년간 은밀하게 자행되던 악행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우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죠. 이혜진의 복수가 완성된 이 순간 그녀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심장이 이전과는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아닌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한 박동이었죠. 강민혁과 장기매매 조직이 구속된 후 선우는 이혜진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 앞에서 선우는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어머니, 혜진 씨가 보내드린 마지막 손님입니다. 이병옥 씨는 선우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우리 혜진이 마음 닮았네요. 따뜻하고 착한 마음이 느껴져요. 어머니의 말에 선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이혜진의 감정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 씨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요. 그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선우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선우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쓰다듬었죠. 고마워요. 우리 혜진이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장소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혜진이가 당신을 고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애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을 통해 마지막 소원을 이룬 거예요. 장소희가 선우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대학생인 이혜진의 남동생도 찾아왔습니다. 누나가 항상 말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당신을 보니까 누나 말이 맞았던 것 같네요. 남동생의 말에 선우는 또다시 울컥했죠. 혜진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어받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우의 다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혜진의 영혼이 마침내 평안을 찾은 것을 모두가 느꼈죠. 그날 밤 선우는 이혜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처럼 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마치 이혜진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이제 이혜진의 복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녀의 선한 마음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가슴속 심장이 평온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선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선우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혁의 조직이 숨겨놓은 비자금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이혜진의 기억을 통해 그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과 장부들을 보며 선우는 이 돈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의 핏값인지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혜진 씨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데 써야 해요. 선우가 장소희에게 말했죠. 선우는 그 돈을 여러 사회단체와 의료기관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기부자 이름은 모두 이혜진으로 했죠. 호스피스 환자 돌봄센터, 의료비 지원 재단, 간병인 복지 향상 단체까지 이혜진이 관심 가져 했을 만한 곳들이었습니다. 혜진이가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장소희가 기부 영수증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애가 살아서 못다한 일들을 당신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몇 달 후 선우는 정기적으로 이혜진의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선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혜진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선우는 이제 자신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이 단순히 이혜진의 장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과 희생, 정의감까지 모두 담고 있는 삶의 연장이었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선우의 속삭임에 심장이 따뜻하게 응답하는 것 같았죠. 이제 선우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은 복수를 끝내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의 순수한 마음과 선우의 정의감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세상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심장은 오늘도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선우와 이혜진,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물리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장기이식을 통해 전해지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복수와 사랑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또는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